착하게 살지 마라. 아무 쓸모 없다. 67세 김선자 씨.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그날, 그녀는 급히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13만 원. 40년을 일하고 아끼고 베풀며 살았는데 왜 이 숫자뿐일까요? 시댁 식구 12명 뒷바라지에 평생을 쏟았고 친척 경조사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힘들다 하면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늘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언젠가 나도 도움받겠지. 하지만 남편이 쓰러진 그날,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병원비 1,500만 원이 급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20년 지기 친구, 우리도 요즘 힘들어서. 두 번째 전화, 항상 돈 빌려갔던 시동생, 받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전화, 평생 챙겨준 친척, 메시지 읽고도 답 없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전화기를 무릎에 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이 이야기는 여러 노년층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이 착하게만 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랫동안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신호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을 받든 그 자리에서 바로 허락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양보합니다. 남의 마음을 먼저 챙기고 정작 자신의 감정은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이건 타고난 착함이 아닙니다. 오래전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자동 반응입니다. 심리 분야에서는 반복된 경험이 익숙한 반응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은 때로 판단보다 더 빨리 작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는 순간 생각보다 습관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말 잘 들으면 착한 아이, 순종해야 사랑받는다.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문장들이 마음 깊이 새겨지면서 자기보다 타인을 우선하는 방식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괜찮을까? 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저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만 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감각은 흐려지고 남의 표정, 남의 말투에만 더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기 자리는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김선자 씨도 그랬습니다. 60년 넘게 타인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도 화난 줄 모르고 억울해도 억울한 줄 모르고 지쳐도 지친 줄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해주면 편해지겠지. 그런데 남편이 쓰러지고 통장에 13만 원만 남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나는 없었구나. 정약용의 글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사람은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주기만 하면 받는 사람의 마음에서 감사와 미안함은 사라지고 이윽고 당연함이 자리 잡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가 관찰한 인간관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고 조금 지나면 익숙해지고 마지막에는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착한 사람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는 착함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규칙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결과 상대는 마음대로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선이 너무 많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경계 없이 베풀었던 시간들이 그 구조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정약용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 이익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균형을 무너뜨리게 된다. 김선자 씨도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순간 주변에서 가장 먼저 떠난 사람들은 그동안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평생 나를 지우며 살았을까? 착하게 사는 것과 나를 잃는 것은 다른 건데 나는 왜 그걸 구분하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이전처럼 바로 허락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해줄 힘이 있을까?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처음에는 거절이 너무 어렵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 내서 한 번 거절해보니 생각보다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부탁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무리하시지 말고. 시간이 지나자 진짜 친구 5명이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50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은 달랐습니다. 거절해도 서운해하지 않고 필요할 때 먼저 도와주고 그녀의 감정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선자 씨는 지금 말합니다. 나는 지금이 가장 편안합니다. 드디어 내 인생에 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는 착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부탁받으면 3초 멈추십시오. 네, 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추는 겁니다. 이 짧은 멈춤이 평생의 자동 반응을 바꿉니다. 둘째, 몸의 신호를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만 만나면 유독 지치고 피곤하다면 몸은 이미 그 관계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 주는 사람인가? 내가 거절했을 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가?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넷째, 나를 먼저 지키십시오. 정약용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착함은 선하지만 나를 지키지 않는 착함은 오래 갈 수 없다. 타인을 돕기 전에 나부터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베풀면 아름답지만 고갈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샘물도 마르면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샘물이 마르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이제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를 지우는 착함은 착함이 아니라 소모다. 경계가 없는 선함은 결국 나를 무너뜨린다. 나를 지킨 뒤의 착함만이 타인을 진짜 돕는 착함이다. 평생 착하게 살아온 당신,
이제는 나를 지키는 착함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먼저 보호받아야 합니다. 관계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50명의 얕은 관계보다 5명의 깊은 관계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있어야 진짜 베품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아껴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착하되 무너지지 마십시오. 베풀되 고갈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사라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착함입니다.